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487강은요. 회계법인 소속 사무 임직원들의 적법한 업무법이 어떤지 공정, 성실, 독립에 대한 여러 가지 회계사법의 규정들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제 우리 회사 내부의 강의이기도 하고 또 회계라는 것이 이제 얼마나 엄격하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일반인한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직원들은 회계감사 수행 불가 같이 소속돼 있다더라도 독립성 유지를 해야 되고 비밀 성실의 의미가 있고 직무 제한도 기장과 감사한 접대 중복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거 심지 이번 강의 골자인데 이것은 우리 안세정전을 11월 24일자에 이렇게 내지에 이렇게 쭉 잘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뽑아놨으니까 보시면서 합시다. 내용이 많아가지고 저도 내용을 읽으면서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이게 누구나 회사 내 같은 회계사, 안세희분 같은 경우도 회계사 한 120명 정도 말고도 한 250명 정도의 일반 직원이 근무하는데 회계사 3명당 2명 정도의 보조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조하면서 비서 역할도 하고 또 일도 같이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회계 감사만은 되게 엄격한 인증 업무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절차에 많은 서류를 잘 챙기고 봐야 되는 것이 있기도 하지만 회계감사는 판단의 문제에서 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웬만한 회계를 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회계법인의 그 규정 중에서 제 50조는 회계사법 50조는 회계사가 아니면 감사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아주 엄격히 그 선언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형사벌이 되고 위반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회계사들이 아무리 감독한다 하더라도 현장 감사에 회계사들이 아닌 사람이 나와서 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금지되어 있어요. 보조도 금지되어 있고 어떤 판단도 금지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로 특히 각 직원들의 기장거래처에 대해서 회계감사는 이제 절대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기장과 직무 제한 감사는 중복해서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물론 이제 비회계사들은 회계감사도 안 되지만 자기 기장거래처에 대해서 기장만 해야 되고 세무시 신고만 해야 되지 회계감사자도 꺼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또 이제 또 규정이 또 엄격하게 또 뭐가 있냐면 회계사법 34조에 보면 회계사 중에서도 파트너 이사로 등기된 자만 감사 수행하고 그 나머지 보조 회계사들은 현장에 보조한 회계사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이제 이 보조 회계사로서의 이름을 달고서 일을 하는 것이지 그게 주 책임 회계사, 이사 회계사가 아니다. 이렇게 34조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 13조에서는 이제 회계사들은 각 사무직원들의 고용을 하고 잘 업무를 지도 감독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사무직원이 일을 잘못해서 하게 되면 우리들이 책임을 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늘 주의 있게 이런 지침을 알려주고 그래서 이 강의도 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직원들이 첫째 한번 보고 숙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직무범위 2조, 회계사법 2조에 보면 직무범위가 있는데 이 회계 처리 기장대리 세무대리는 회계사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사무직원은 바로 중앙통제 지침을 잘 따라가야 되고 품질관리 행정절차에서도 잘 준수해서 일을 해야 되지 임의대로 마음대로 하면은 그래서 회계사법 2조 위반이고 또 13조 위반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임의성은 배제된다. 다 회계사들이 철저히 지도 감독하고 지시한 대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15조에 보면 공정 성실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누구나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기장 감독 독립성을 유지해야 되고 품위 손상한 행위를 하면 안 되고 고의로 진실 감추거나 허위 보고하는 행위도 잘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것이지. 이것은 뭐 일반적 상식에서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회계사법에서 공정 성실 의무 규정에서 15조에서 잘 규정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11조에 보면 공인에서 실제 명칭 사용 금지에서 사무직원은 회계사 등의 유서 명칭을 사용이 절대 안 된다. 사용 불가된 명칭에서도 전무, 상무, 이사, 부대표 등과 같이 회사의 경영진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회사의 파트너 등기이사 중에서만 할 수 있는 타이틀인데
이런 타이틀을 절대 쓸 수가 없는 것이고, 사용 가능한 것은 이제 사무장, 팀장, 실장, 부장, 과장, 차장 이런 건 이제 이렇게 타이틀을 쓸 수가 있지만, 경영진, 이사 이상급의 어떤 타이틀도 절대 쓸 수 없는 것이 또 회계사법 11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회계사법 제20조에는 회계사와 사무직원은 모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절대 누설 금지한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 내에는 비밀 책임자들이 유지하듯이 하는 비밀 유지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나 회계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절대 누설을 금지한다. 그런 얘기죠. 21조에 보면 회계사법 직무 제한 금지가 한번 다시 써 있는데, 회계감사 금지를 하게 되는 그런 거래처에는 어떤 거냐?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원인 회사, 1년 내내 직원이었던 회사, 이해관계자 회사 이런 데서 안 되고, 또 재무회계 재무 정보를 제공하거나 내부감사업무를 대행하거나 재무정보 운영 이런 것들 하셔도 안 된다. 그런 데서 회계감사하면 안 되고, 자산부채 매도 실사, 가시평가 의견 제시도 안 되고, 인사 조직 지원 자문 충당금 계산 같은 것 회계감사 업무에 대해서는 직무 제한이 되어 있다. 민형사 소송 자문, 자금 조달, 알무제 알선 중개도 안 되는 것이고, 중요한 처분도 의사결정에 임원 역할을 하는 것도 회계감사 업무에 대해서는 절대 직무 제한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한번 잘 21조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제 회계사법 35조에 경업금지가 있는데, 회계법인의 소속 사무직원의 회계사들은 회계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동일 업무 유사 업무를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할 수가 없는 경업금지, 경업이 아니라 겸직은 가능한데 경쟁 업무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제 22조에 보면 명의 대여 등 금지되어 있어요. 사무직원이 다른 사무에게 회계법인의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등록증 대여를 금지한다. 부정 청착 등도 금지하고 금품 이익 수수 요구나 부정 약수를 금지한다. 이런 얘기죠. 위촉인에게 특정한 방법으로 부당행위를 금전 이득을 얻는 것에 대한 협조나 상담도 금지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회계사법 32조에는 사무실 사용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사무직원은 회계법인의 공식적 본점 분사 각 사무실 근무하는데 재택근무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특별히 제한되는 조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 시대부터 재택근무가 더 활성화됐는데 그 전부터 저희들은 실행을 했었습니다. 회계사법 위조는 아니지만 소득세법 제70조의 2에서 손실증 확인서도 일종의 회계감사에 준하는 일종의 어슈어런스 인증 업무이기 때문에 소득회계사는 수행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손실신고를 6월 말 하게 되는데, 이럴 때도 직원들이 보조를 하지만 그 보조된 내용을 다 회계사들이 다시 다 수행을 해서 손실신고 확인서에 소명을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권자는 회계사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계법인 내에 회계사들하고 소속직원이 2배 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무에 대한 책임과 구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회계사법 위반이 돼서 형사법 처벌까지 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세희 대표 황교영이었습니다.